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0일, 11월이 중순이 넘어갔네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끝까지 성투하시고 초집중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섹터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섹터인지 미리미리 공부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미래 섹터는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우주항공 속에서도 저는 위성 섹터가 매우 현실적이고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속에 투자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가 밝은 위성 섹터에 공부하면 우리는 불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님 항상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우주항공이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저도 분할 매수 중인데 시간 되실 때 우주항공 특집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인탈리아테크, 섹트레가이, AP위성, 제노코, 하나시스템 언제 한번 부탁드려요. 100억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공부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탈리아테크는 돈세형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방송에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돈세형은 인탈리아테크를 매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저가로 빠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상향으로 갔던 것 같고요. 섹트렉 I를 집중 매수했고, 여기서 가장 성장력이 좋은 거는 인텔리아테크가 맞아요. 안 빠지는 종목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나시스템이 좀 강하죠. 인텔리아테크, 섹트렉 I, 하나시스템 같은 거는 매우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의 이야기가 매우 타당한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주 섹터, 우주 시대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위성통신 때문에 그래요. 위성통신이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실적과 실무가 오는 시대가 왔어요. 22년 기준 세계 우주 시장은 4,240억 달러라고 합니다. 거기서 핵심은 위성통신이 매출의 86%고요. 그리고 제조가 7%, 상업 발사하는 거죠. 그게 2%밖에 안 돼요. 지상통신은 1%, 그리고 위성 운영은 4%. 위성 운영도 저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위성 통신이 시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공위성 시대는 벌써 왔고, 세계 우주 시장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매우 고속성장하는 곳이다. 고속성장하는 곳에는 돈이 있지요. 우리는 미리 남들이 모를 때 매수를 해서 불을 잡아야 되는데,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옛날에 4, 5년 전인가 바이오주가 난리 쳤죠. 제2의 바이오가 저는 우주항공 섹터라 봅니다. 그만큼 10년의 미래가 성장이 보이고요. 그 성장이 끝이 없어요. 우주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 섹터는 미래의 바이오주 같은 확실한 미래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로 만든 인공위성 왜 만드냐, 이게 나무로 만든 거라는데, 공부해 보니까 웃기잖아요. 인공위성을 나무로 만든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공위성을 은근히 많이 띄워서 우주 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 쓰레기가 이제는 많다고 합니다. 이 나무로 만들면은 이 내려오면서 타버리기 때문에 자연 친환경적 이런 제품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우주 항공이 그만큼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인공위성이 많이 대중화됐고 많이 커졌다. 대한민국도 우주 항공 섹터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선진국 대열은 아닙니다. 특히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는 아래급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전자기술이 뛰어나고 대한민국 민족이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되고 우주항공청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합의가 안 되고 있나 봐요. 참, 대한민국 정치는 진짜 삼류입니다. 자기 당이 아니라 다른 당이 추진한다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제발 좀 딴지 그만 걸고 이런 거는 협의해 주세요. 시원하게. 같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당신네들 서로 이쪽에서 했다 저쪽에서 했다 하는데 나라가 살 거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의할 건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딴지 거는 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지금 우주항공청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어이가 없는데 벌써 삽을 들고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야 될 타이밍에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나 봐요. 자, 한심한 나라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효과도 있고 여야 모두 대승적 결단이 내려야 한다. 말이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거 합의해 주세요. 우주항공 섹터가 매우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옆에 있는 북한까지도 우주 섹터를 건들고 있어요. 특히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매우 큰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18일 얼마 전이죠. 오후에 10시에 스페이스 X 이게 스타쉽인가 봐요. 이 스타쉽을 발사를 했는데 벌써 두 번째 발사가 실패했다. 이 스타쉽이 뭐냐? 좀 대용량 우주선이에요. 성공을 하면 화성에 이민을 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우주선인가 봅니다.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두 번 실패했는데 뭐 여러 번 도전하다 보면 성공을 꼭 하겠죠. 화성에 가서 광물도 캐오고 이민도 가고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이런 시대가 온다면 우주 섹터가 햄버거가 다 터질 거예요.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니니까 우주 섹터는 미리미리 공부해서 매수해 놓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선도적으로 지금 우주항공을 키우고 있다. 북한도 11월 30일 이제 한 10일 뒤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러시아 갔지 않습니까? 푸틴 만나고 무기 대구요. 무기 대주고 공짜로 줬겠습니까? 러시아가 이 인공위성 그리고 로켓 발사 이거를 도움을 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 도움으로 엔진 문제점은 거의 해소됐고 고체 연료 기술은 그 이유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북한도 위성 발사에 매우 적극적이고 10일 뒤에 발사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이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섹트레가이 같은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야 우리도 정찰위성 빨리빨리 진행해라 이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에 정찰위성 띄우는 거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는 나쁘지만 돈생이 투자한 섹트레가이를 위해서는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옆나라 북한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이 우주항공에 매우 진심이에요. 1500조 우주시대를 잡아라. 누리호 4차는 25년부터 발사를 합니다. 하반기라고 합니다. 하반기 확정이고요.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누리호가 내년에 사실 발사하는 줄 알고 미리 들어갔는데 25년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섹터에 투자할 만 하지 않나. 그 이유는 누리호 4차가 25년 하반기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에 한 3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누리호 발사 전에 항상 상승률이 크더라고요. 거의 100%예요. 누리호 4차 발사 전 1년 전이나 아니면 6개월 전에 매수를 하시면 꼭 성공합니다. 이 누리호 4차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탑재를 하고요. 그리고 누리호 5차, 6차도 매년 발사를 하는데 26년 5차를 발사하고 27년 6차를 발사. 내년에 우리는 우주항공 섹터에 집중하시고 25년부터는 돈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30년까지 국산 인공위성 130개를 띄운다고 합니다. 130개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5차, 6차 발사엔 한국개발 포집위성 인공위성이 실리는데 초소형 위성인데 섹트레가이 제품입니다. 정부 기획이 민간 개발로 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한미 우주 동맹 규제 완화가 기대되고 있고요. 25년 누리호에 500km급 중형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인공위성 개발 계획은 이렇게 다목적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이게 25년에 발사하는 거죠. 초소형 군집이 26년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안보 위성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증 위성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개수가 130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인공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인텔리안 테크도 좋을 것 같고, 인공위성을 직접 만드는 스택트레가이도 좋아 보이고요. 하나 시스템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위성을 띄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호재겠죠. 우주항공 인공위성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열 몇 개를 골라놨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택트레가이 매출액은 올해 1195억을 찍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2585억입니다. 주식을 분석할 때 매출액, 시가총액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으로 보거든요. 매출액이 24%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6.15%를 갖고 있고, 항공기, 우주선, 보조장치, 위성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고, 저궤도 위성의 독보적인 업체고요. 그리고 자회사 위성 영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AP 위성은 매출액이 538억이고 시가총액은 2194억입니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보면은 스택트레가이가 더 싸 보이죠? AP 위성은 위성 휴대폰, 위성 매출 전부 국내 매출. 인텔리아 테크입니다. 매출액은 3,311억, 시가총액은 8,300억 정도입니다. 매년 30% 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인데 해외 매출이 95%입니다. 인텔리아 테크가 이 위성 섹터에서, 우주항공에서 저는 넘버원으로 보는데, 다만 단점은 이미 시가총액은 비싸다는 거죠. 인텔리아 테크보다는 스택트레가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인텔리아 테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든지 싸지면 매우 좋은 회사는 맞아요. 매년 30%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3,300억 꽤 많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좀 세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매출액은 940억, 시가총액은 1,640억이고요. 24%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최대 발사 서비스 업체 ULA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비치로테크 매출액은 3,476억, 시가총액은 1,986억이고요. 7%대 성장 중입니다. 플라자마 기술이 있고 우주사업 섹터입니다. 하나시스템 매출액은 2조 4,814억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7,922억입니다. 매년 10%대 성장을 하고 있고 3년 연속 성장성입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도세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매우 좋아요. 우주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고 우주 안터넷도 만들고 있고 도심 항공 사업의 국내 1위 회사입니다. 하나시스템은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서 돈세형이 좀 매도를 했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시스템은 진짜 잘 보시고 저가에는 무조건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시스템 매우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우주 섹터라는 걸 잘 모르시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우주 섹터에 진출 중이에요. 매출액은 2,654억이고 시가총액은 3,334억입니다. 10% 성장 중이고요. 인공위성 발사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제노코 매출 539억, 시가총액은 1,247억이고 위성 통신 부품 제조하고 있고요.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 항공 전자장비를 하고 있답니다. 매년 18%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세형이 9개 쭉 분석을 했는데 공통적인 거는 모든 종목이 성장하고 있다. 우주 섹터는 성장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각자 취향에 맞게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쓰면 좋겠고요. 다 성장성 있지만 9종목에서 모든 종목이 매력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싸고 확실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세형은 스택트레가이 하나 시스템에 집중 투자를 했죠. 매수 평균가는 36,900원대고요. 22,000주. 이미 저는 너무 성급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8억 이상을 투자했고요. 현재가는 29,000원대. 손실 금액은 21%나 손해입니다. 1억 7천을 손해봤고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스택트레가이가 올해 총각 5만원까지 돌파한 적이 있는데 5만원에서 36,000원까지 조정을 받길래 이 정도면 조정이 다 됐지 않나 해서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서 좀 비싸게 산 것 같습니다. 내년에 여유가 또 생긴다면 적어도 한 3억 이상 더 투자를 해서 평균가를 더 낮출 겁니다. 24년, 25년 전쟁을 철저히 준비해 꼭 승리에 나올 겁니다.
핵심은 누리호 4차에 있다. 돈세형이 두 번째로 투자한 거는 하나시스템입니다. 매수 평균가는 16,576억 원이고요. 2,496주 4,100만 원을 투자했고 손실률은 11%입니다. 손실 금액은 440만. 사실 돈세형이 13,200원에 왜 판지 모르겠어요. 이번 달에 팔았습니다. 2,000주를 팔아서 2,800원을 팔아서 이익금은 64만 원. 2%밖에 못 먹었어요. 왜 팔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매도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잔머리를 썼죠. 13,200원에 매도하고 저 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매도 후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10월 달에 조정이 컸는데 하나 시스템만 바닥에서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좀 낮길래 매도를 했는데 초짜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이렇게 저같이 28년 한 순간 실수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 시스템을 기회가 되면 더 매수를 할 생각인데 13,200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13,200원에 매도한 거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은 매우 좋은 종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이 우주항공 섹터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섹트레가이 주간 차트죠. 거의 뭐 바닥 정도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뭐 좋은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섹트레가이 AP 위성입니다. AP 위성도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이 깊진 않을 것 같고 21선 거치는 요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상승하지 않을까 봅니다.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인탈리안 테크. 인탈리안 테크도 주간 차트를 보면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요 정도 타이밍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성장을 고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캐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여기가 바닥이었던 것 같고요. 조정은 조금 받을 수 있겠죠. 조정은 여기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 받으시면 이것도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타이밍이에요. 우주 섹터가 지금 매우 좋은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치로테크 비슷하죠? 지금 매수하시면 매우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타이밍이죠. 하나 시스템 실적이 3분기 좋게 나왔어요. 돈세형이 시장이 나쁘다고 쫄아서 이때 조금의 이익으로 매도했는데 매도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더 매수해야 할 타이밍에 일부분을 날렸죠. 물론 뭐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은 더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조정을 세게 받으면 저는 매수할 생각인데 그럴 일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돈세형의 22년 히트작이죠. 돈세형에게 22년 그 하락장에서 돈을 벌게 한 주식인데 이때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돈세형이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84,000원대 이만큼 빠졌는데 이때 매수 안 한 게 진짜 천추의 한입니다. 바닥도 잘 잡고 또 잘 매도도 하는데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를 잘 못해요. 몇 번을 놓쳤죠. 이때 매수를 못한 게 참 아쉽고요. 엄청난 성장을 했죠. 15만원까지 상승했어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섹터보다는 방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가 하나 에어로도 맞지만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22년에 강력하게 추천해서 돈세형 찐팬들은 돈을 벌었죠. 저도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매우 아쉬운 종목이죠. 일단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류. 한글화 컴퓨터. 한글화 컴퓨터도 차트상은 매수하면은 좋을 타이밍이죠. 실적은 알아서 좀 공부를 해보세요. 저도 한글화 컴퓨터 실적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까 보니까 7%대인가? 뭐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은 타이밍이 맞습니다. 한국항공 우주. 한국항공 우주도 돈세형이 제가 요때 매수해서 요때 매수했나? 50% 먹고 매도했거든요. 50% 먹고 요 정도 중간에 매도했는데 아쉽긴 한데 돈을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국항공 우주를 많이 들어가진 않아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고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죠. 주간으로 봐서는 한국항공 우주도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네요. 이것도 관심 있게 매수했다가 때는 매수하면 승률이 높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섹터 맞습니다. 제노코는 바닥을 기고 있네요. 이길 승산이 많을 것 같네요. 제가
확실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차트로 봐서는 제노코도 좋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주항공 섹터를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미래가 좋은 섹터는 미리미리 투자하는 것도 성공 투자의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10년의 미래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어느 정도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이번 주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가자 100억!